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저는 어쨌든 많이 봤던 사람들이고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이종서라고 합니다. 두산 담당을 맡고 있고요. 2015년부터 계속 두산을 해왔습니다. 형 여기 근데 SBS, MBC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첫 방송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라서 엄청 떨려요, 지금. 어차피 시청자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 채팅창 올라오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냥 아유, 긴장. 반갑습니다. 아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그냥 편하게 정말 릴렉스 편하게 오늘은 어쨌든 정보를 여러분께 호주 때부터 이렇게 쭉 그다음에 궁금해하셨던 거 쭉 리포트는 저희가 준비는 했으나 많이 얘기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더 인사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시작하시죠. 일단 오늘 저희가 처음 잡은 주제는요. 미스터 시드니 주인공입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시드니에서 이제 1차 캠프를 끝내고 일본 미야자키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호주에 대한 이 평을 좀 들어온 거를 들으신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일단은 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김태형 감독님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요. 뭐 가장 큰 수확은 일단 부상자 없이 잘 마무리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도 잘 준비해서 왔고, 두산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팀이라서 괜히 놀다가는 이제 도태되기 마련이라서 다들 준비 개인 훈련 잘했고, 개인 뭐 미국이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가서 몸을 다 준비하고 왔대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좋고, 김명신 선수가 중간에 좀 그렇죠. 아파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그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우리가 좀 알 수 없었던 건데 김승혜 선수가 1군 캠프에도 없었고 좀 2군 캠프에도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일단 2군 캠프 명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화내시지 마세요. 내가 안 갖고 왔어. 내가 안 갖고 왔어. 저 2군 캠프 명단에 김승혜 선수가 좀 빠져 있어요. 그거 좀 혹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팬분들께 간략하게. 그 사이에 준비가 되나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할게요. 김명신 선수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2주 정도 뒤에 운동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상 부위가 팔꿈치잖아요. 네. 좀 더 신중히 봐야 되는데 안 아플 경우는 8주 정도 수술 안 했을 경우. 근데 김명신 선수랑 인터뷰했을 때 본인은 뭐 많이 아프긴 해도 캐치볼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8주 정도 뒤면 제대로 공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의 그래도 좀 기자님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들 중에는 좀 가장 좀 우리 미스터 미야자키라고는 좀 많이 하는데 좀 미스터 시드니를 좀 뽑자면 어떤 선수가 좀 있었는지. 일단은 시드니 캠프 같은 경우 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가장 좀 괜찮은 선수가 저는 현기영 선수, 그러니까 구현기영, 네. 현도훈 선수. 네. 네. 그 선수가 지금 육성 선수인데 이지모 선수랑 같이 육성 선수 네. 신분으로 이번에 갔어요. 근데 공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네. 그리고 장민익의 가능성은 있긴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선수들이 포텐은 있다는 점. 그렇죠. 공 자체는 좋아요. 장민 선수가 공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 제구가 잡혔을 때 좋은데 뭐 장민 선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작년에 2군에서 이강철 코치님이 감독을 하셨잖아요. 그때 좀 변화구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운영 능력을 좀 많이 키우는 데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고요. 아까 현도훈 선수는 중학교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대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온 선수인데요. 뭐 본인 설명으로는 중학교 때 키가 작고 뭐 야구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고 어머니께서 야구 대신 일본 가서 일본어 배우고 공부해라 이런 뜻에서 보냈는데 뭐 본인은 야구를 그만두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본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본에서 야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와서 가장 프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독립야구단, 뭐 파주 챌린저스 출신인데 거기서 키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익히는데 굉장히 충실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있고 또 직구 볼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포크, 커브, 슬라이더 등
뭐 변화구도 굉장히 좋고 김태형 감독님도 이번 캠프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월 정식 선수가 되고 나면 1군에서 좀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 정도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나옵니다. 현도훈 선수는 어쨌든 호주 경기가 좀 한 국내에서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막 말루 상황에서도 본인이 좀 막아내는 모습, 본인의 힘으로 막아내는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채팅창에도 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파레디스의 활용 포지션과 예상 타순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파레디스 선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외야, 내야 다 되는 선수인데 네. 뭐 호주에서도 내야수로 이루수 수비도 봤었고 외야로는 뭐 경기에 나가기도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기존의 선수들이 워낙 좋잖아요. 두산 선수들 정진호 선수도 그렇고 뭐 조수영 선수도 그렇고 다들 좋은데 그 선수들만큼은 못 미치고 내야 수비도 오재원 선수나 허경민 선수는 굉장히 수비가 좋잖아요. 그 선수들까지는 못 미쳐도 어느 정도 1군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비는 되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레디스 선수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번 2차 캠프에서 정진호 선수나 조수행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올라오냐 그 부분에서 파레디스 선수에 대한 좀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은 15시즌에 빈자리를 돌려 찾다가 지명타자로 들어갔던 좀 데이빈슨 로메로의 냄새가 조금. 근데 일단 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네, 뭐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민병헌 선수의 그 빈자리를 그대로 채워주는 건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 메이저리그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커리어 같은 걸 봤을 때 출루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 타선에서 근데 한방 능력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한방 능력은 좋고 컨택이 안 되지만인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선풍기의 가능성이 좀 많다. 아닙니다.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촉을 잘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예상 이 타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작년에 들어갔을 때 박건우 선수랑 김재환 선수 3, 4번인데 그렇죠. 일단 이번 2차 스프링 캠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번 타자를 찾는 거라고 하는데 박건우 선수 3번을 잘해줬는데 이제 1번 타자도 약간의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건우 선수가 2015년, 16년도에는 또 1번 타자로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아마 중심 타선으로 들어가게 돼서 한방 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또. 박건우는 근데 이제 3번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많이 잡았고 결국에는 이 민병헌의 롤을 해줄 1번 타자를 좀 찾는 것 같은데 뭐 김태형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필수 형이 72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은 기자님의 일당으로 또 이렇게 또 잘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장 풀렸어. 이형 긴장 이런 거 풀렸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정진호와 파레디스만 두 선수만 좀 놓고 봤을 때 1번의 가능성을 좀 어느 쪽에 기울이고 있는지 뭐 혹시 좀 이야기가 없었나요? 제 개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1번 타자를 처음부터 다시 찾는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구상은 있는데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실전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정진호 선수가 괜찮지 않을까요? 정진호 선수가 출루 능력도 좋고. 그럼 정진호 선수를 지명으로 쓰기는 애매하니까 결국에는 우익수에 정진호 들어가고 지명에 파레디스 들어오고 시즌 중에 이제 좀 수비를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돌아가는 그쵸. 포지션의 활용이 좀. 지명 타자로는 최주환 선수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이거는 스프링 캠프 전에 말씀하신 건데 기존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파레디스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가고 좌익수 자리에 수비 좋은 선수가 또 들어간 다음에 김재환 선수를 타격 지명 타자로 해서 타격에 집중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산이 한 팀이 굉장히 수비가 좋아서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2차 스프링 캠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레디스 얘기하면서 외야수 뭐 정진호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좀 이야기 드릴 선수들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백민기 선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근데 이게 큰일 났다. 14분 지났거든요. 8시 지난 지. 우리 벌써 두 번째 꼭지에서 세 번째 꼭지 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이 빨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릴렉스. 굉장히 떨려요 지금. 릴렉스. 아니 이분이 그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일당 페이라고 너무 빨리 치고 가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우리가 준비한 얘기는 많으니까 좀 천천히 좀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아까 누가 김태군 선수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약간 좀 있어요. 아니 그게 느낌이 왜냐면 있어요. 예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LG 있는 뭐 출신의 한 선수가 네. 김태군 선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은 똑같구나.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네, 있어요. 그러면 다음 좀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마무리와 중간 개투진의 변동 여부인데 김명신 선수가 일단 낙마를 했고 김승회 선수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무리와 중간 개투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마무리 투수는 다들 네. 아시다시피 뭐 네. 네. 하나 일단 아, 감사합니다. 그 김강률 선수가 네. 확정됐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간 이제 셋업맨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셋업맨으로서 보통 이제 이용찬 선수가 예상이 됐는데 네.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덕주 선수는 또 작년 5선발을 잘해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 부임 이후로 꾸준히 두산 문제점으로 짚혔던 게 뭐 잘해왔지만 뒷문이 약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덕주 선수가 근데 지난해 7월, 6월 이렇게 전반기 마지막이랑 그리고 포스트 시즌 포스트 들어가서. 시즌 후반기 때 보면 진짜 완전 철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함덕주, 김강률 선수를 가서 뒷문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가면 이용찬 선수가 어느 정도 한 6이닝에서 퀄리티 스타 정도만 해주면 선발로서는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를 뒤로 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투수진을 꾸리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구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용찬 선수가 얼마나 선발로서 적응을 잘 해주는지 본인은 그럼, 자신을 네.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일단 팀의 입장에서는 함덕주 선수를 좀 뒤로 넘기고 이용찬을 어느 정도 5선발로 좀 있는 듯한 근데 네. 김태형 감독님이 뭐 내정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 구상. 구상으로서 이용찬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아. 네,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 되면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상 단계고 머릿속에 그려진 구상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함덕주 선수 제외하고 김강률, 함덕주를 제외한 나머지 이닝을 어쨌든 좀 끌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좀 어느 선수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승혜 선수가 나와서 김승혜 선수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올해 변진수 선수가 제대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길래 옆에서. 네. 또 지금 뭐 같이 물었는데 홍상삼, 네. 변진수 선수 활용 여부인데 홍상삼 선수가 이번에 처음에는 2군 캠프에 갔다가 이번에 같이 1군 캠프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홍상삼 선수도 굉장히 괜찮고 최대성 선수도 지금 벌써 15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몸을 만들어 제구만 잡히면 항상 있잖아요. 제구만 네, 잡히면. 제구만 잡히면이 근데 네, 근데 항상 본인이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충분히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원은 되게 풍부하거든요. 지금 뭐 홍상삼 선수도 있고 그리고 변진수 선수도 있고 사이드업 그렇죠. 이 변진수 선수가 김성배 선수 역할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박치국 선수도 박지국 네, 선수도 있죠. 있고 그리고 김명신 선수가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 또 김명신 선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은 아마 지난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풍부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선발 투수 얘기를 좀 계속 가 보면은 나는 선발 투수다에서 저희가 좀 3명의 선수를 좀 올려 나왔습니다. 이용찬, 이영하, 함덕주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용찬 선수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함덕주 선수가 뒤로 가면은 이영하 선수의 롤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물론 지금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네. 이용찬 선수, 함덕주 선수가 5선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전에 김태형 감독이 출국 전에 6선발을 찾는다고 했는데 6선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선발에서 불펜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활용이 유용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판에 다시 이제 중간으로 와서 그 불펜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6선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중반부터는 불펜으로 나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영하 선수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영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고 많이 이야기를 좀 내비쳤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줘야 되는데 여기 좀 포함이 안 된 선수가 있는데
곽빈 선수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곽빈 네.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의 일단 미래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을 정도로 네. 감독님께서 그랬어요. 곽빈 선수는 두산의 미래인 선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곽빈 선수 공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1차 스프링 캠프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입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뭐 본인 설명은 너무 긴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밸런스 같은 게 너무 긴장을 하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는데 직구 구위도 지금 145, 뭐 8까지 이렇게 나와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아마 본인이 긴장 내려놓고 하면 또 지난번 청소년 대표팀 때 네. 미국전 이럴 때 보여준 공 구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 적응하냐에 따라서 아마 1군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충 한 몇 월 정도를 좀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자님은? 뭐 2차 캠프에서 좋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2차 캠프가 좋았을 때 아니면 천천히 2군에서 가다듬고 올라와도 한 번쯤은 쓰지 않을까요? 그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이용찬의 갑작스레 이용찬을 선발진으로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뭐 혹시 다른 코멘트가 있었나요? 이용찬 선수 피셜에 따르면 본인이 선발을 잘했으면 네. 아니 그 마무리 잘했으면 네. 안 돌리지 않겠냐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즌 막바지에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이었죠. 그때 선발로 나섰던 경험도 있고 지금 선발에 대한 재편도 필요하니까 아마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선발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본인도.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편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용찬 선수가 옛날에 그 이용찬 선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본인을 다시 낮춰서 볼 줄 아는 그런 선수로 좀 되게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 막 그 욕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진짜 그렇고. 성실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비시즌 때도 혼자 몸 만들면서 꾸준히 몸을 올렸던 선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나빴던 이미지는 버려주셨으면 확실히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부탁드릴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미야자키 캠프 나간 선수들 취재하고 오셨는데 기자님이 이용찬 선수 인터뷰 영상을 하나 좀 갖고 오셨거든요. 일단 그 2분 정도 됐는데 일단 그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네.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회문해서 구석에 나와요. 이용찬 선수가 중간에. 네.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뒤에 곽빈 선수가 보이는데 곽빈 선수 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네, 영상 보시죠. 보겠습니다. 기억 떠올리면서 잘 하고 있고 특히 뭐 특별한 건 없고 좀 감독님께서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주문하신 거 보완하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 청백전 할 때 그게 조금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많이 시합을 많이 안 했지만 일단 이제 일본 가서 이제 조금씩 더 던지면서 밸런스 잡아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색했죠. 많이 오래간만에 이제 선발로 다시 준비를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일단 걱정되는 거 이제 일단 계속 몇 년간 짧은 이닝만 던지다 보니까 긴 이닝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앞서긴 하죠. 개수는 피칭 한 80개 정도 했고 이번에 일본 가서 연습 게임 던지고 피칭 하면서 100개 이상까지 던지는 연습 할 예정입니다. 각오는 뭐 잘하는 거죠. 작년에 후반부에 너무 안 좋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이제 좀 꾸준하게 잘 해서 팀 우승하는데 작년에 우승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생각해보면 제가 마무리했을 때 몇 경기만 더 잘 던졌으면 정규리그 우승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아랑 2경기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안 남게 올해 잘 끝까지 잘 하는 게 영상은 봤는데 아니 여러분들 내용을 들어야지 그 유상철이 갑자기 왜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음에 못 찍습니다 이러면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
시즌 중에도 네.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고 아, 일단 그러면 근데 이용찬 선수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투구사를 좀 많이 늘릴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언지를 좀 받은 듯한 이야기를 아. 뉘앙스가 있네요. 그 1월 달에 이제 몸을 만들고 잠실에서 네. 몸을 만들고 있었을 때 수석 코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선발 준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되어 있었고 네, 꾸준히 몸은 만들었던 거고. 네. 아까 못 봤던 2군 캠프 명단을 또 72개 감사합니다. 2군 캠프 명단이 조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272 153 어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투수 쪽에서는 홍상삼 선수는 1군 캠프로 네. 합류를 했고 좀 볼 거는 외야의 김인태 선수가 왜 계속 2군 캠프로 가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김인태 선수 물론 입단 지금 당시에는 뭐 오틀 플레이어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도 굉장히 타격 재능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분명히 잠재력도 있고 기회를 받으면 되는 선수이긴 맞는데 지금 아직 수비가 좀 완벽하게 올라오지가 않아가지고 수비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1군 캠프에 가면 지금 두산 그 형들이 되게 잘해요. 그렇죠. 외야가 그러면 김인태 선수는 2차 캠프니 1차 캠프 이제 실전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2군 캠프에서 1군 캠프에 따라가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쵸, 경기를 그쵸. 못 익히기 때문에 2군 캠프에서 이제 2군 캠프는 김인태 선수는 주전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 감각을 쌓으라는 차원에서 2군 캠프 명단에 간 것입니다. 이우성 선수도 좀 상태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우승 선수도 뭐 김인태 선수랑 뭐 동일한. 같이 네. 그러면은 기자님이 보셨을 때 투수 13명 중에 홍상삼 제외한 12명 중에 좀 가장 그래도 좀 콜업이 될 법한 선수가 좀 있을지. 콜업이 될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다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룡훈 선수도 지금 뭐 아픈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김정우 선수가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옛날에 그 SK에 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름을 개명했는데 네. 그 언제였죠? 그 이두환 선수 추모 행사 항상 모이는 멤버예요. 네. 87 88년생에. 중이에요. 88. 그래서 그 선수인데 굉장히 뭐 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했는데 그래도 몸이 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정식 선수예요. 김정우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지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네. 그럼 저는 그동안 별풍선을 보내주신 선물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 크리가 72개 153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러 간다고 직행 오른팔이 500개 또 감사합니다. 김정우 선수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낯선 네, 이거 마침 또 최근에 두산 선수 작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그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정우 선수는 김경근 선수라고 네. 네, SK에 있던 야수였어요. 근데 2006년 그러니까 양현종, 이용찬 선수랑 이렇게 쿠바 청소년 대표팀 출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데 정보를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지금 140km 후반에 공을 또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전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본적인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또 변화구도 더 익혀야 할 필요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잡히면 뭐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차후 볼 수 있는 길게 선수 보고.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도 재밌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선수들이 좀 2군으로 또 캠프를 떠납니다. 대만으로 가죠. 네, 대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연습 경기를 국내에서 좀 시청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또 많은 팬분들이 또 2군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동현 선수 군대 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요거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번에 네, 반드시 일단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육성 선수예요. 지금 최동현 선수는. 네. 근데 군대 가는 여부는 제가 2주 뒤인가요? 언제죠? 다음 방송이? 저희 다음 방송이 언제죠? 내가 왜 근데 시청자들한테 물어보 저희가 그러면은 그때 그건 알려드릴게요.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네, 그때 알려드릴게요. 방송 네. 말미에 저희가 다음 방송이 네. 언제가 좋을 건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만 미야자키로 갑니다. 네, 두산만 갑니다. 네, 소프트뱅크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라쿠텐도 그쪽에 있었고,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미야자키 그 봄 야구 구축 리그. 구춘 리그 네. 거기에 합류하는 그래서 저희만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키나와 쪽으로 주로 캠프를 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리포트와 구단 간의 이제 진실 게임이 조금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도 있었고
화제가 좀 많이 됐던 그쵸. 주제이긴 합니다. 그 리퍼트 선수 얘기를 하면 뭐 전반적인 일단 팩트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네. 혹시 화면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이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리퍼트 선수와 뭐 두산 베어스 사이에서 처음에 보류 선수 명단 제외했을 때 리퍼트 선수가 지난 210만 달러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난해 후반기에 워낙 뭐 좋지가 않았어요. 공이 뭐 140, 150 나온다 해도 예전만큼 묵직한 몸쪽집과 강력히 팡 꽂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직전의 연봉 그 규정사항에 따르면 210만 달러에 75%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포함하려면 그걸 줄 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리퍼트가 뭐 돈이랑 뭐 큰 상관은 없지만 난 남고 싶지만 이 뜻은 내가 시장에 나가도 좋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FA 자격을 얻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그렇다 나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산은 리퍼트랑 뭐 계약을 아예 안 할 생각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좀 그렇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게 리퍼트가 이제 시장을 알아보러 나간 사이에 린드블럼이 나왔어요. 근데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리퍼트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일단은 리퍼트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공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롯데에서 변화구까지 더 익히면서 팔색조란 별명을 얻으면서 곳곳에 공을 잘 뿌리는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1선발로서는 지금 린드블럼 선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두산에 와서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두산도 보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야, 왜 도대체 린드블럼 리퍼트로 안 가고 우리의 그 누군지도 모르는 프랭코프. 네, 물론 굉장히 커리어가 뭐 없는 커리어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죠. 좋은 선수인데 왜 후렌코프를 영입을 했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시기상 문제인 게 후렌코프 선수는 보호된 선수의 대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이미 좀 얘기가 나와서 선수랑도 교감을 통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후렌코프 선수는 사실상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리퍼트 선수와 린드블럼 선수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간 사이 린드블럼이 와서 두산 측이 이제 리퍼트 에이전트한테 이제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기사에 보면 리퍼트 선수가 서운하다. 네. 나 7년 동안 뛰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냐. 근데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시각 차이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산도 어느 정도 리퍼트 선수에 대해서 리퍼트가 서운할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야, 우리 7년까지 같이 했잖아. 근데 두산도 아예 배려 안 해준 게 아닌 게 외국인 선수랑 보류 선수 명단을 보통 제외했을 때는 그냥 통보가 많지 협상을 그렇죠.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보류 선수로 제외했을 때 주로 협상 테이블 차리기보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선수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 기다려봐라고 이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 우리는 일단 걸어놓을게라는 게 많았죠. 프런트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배려를 해줬고 근데 두산이 지금 집중 파워를 막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리퍼트가 그렇죠. 서운하다 했는데 두산이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근데 두산이 그 말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네. 안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진실공방 들어가면 진흙탕 싸움이 돼요. 서로. 예를 그렇죠. 들어 두산이 막강한 카드를 갖고 있어요. 리퍼트 네. 선수가 잘못됐다는 그걸 갖고 있으면 리퍼트는 정말 나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퍼트 선수가 또 반격을 와요. 그럼 또 두산은 나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굳이 진실공방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매듭 짓고 가는 것도 왜냐면 리퍼트 선수는 어차피 계약을 맺고 지금 KT에서 뛰기로 했고 두산도 이제 다 구성이 돼서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는데 이제 와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어쨌든 생각을 해봅니다. 구단도 억울한 면은 있고 뭐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를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채팅창 이야기처럼 네, 유치해질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너가 그랬잖아. 너가 이 남녀 사이도 비슷하게 싸우면 그렇게 뭐 서로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 망가져요. 그러면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는 기자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모든 이야기를 사실 들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리퍼트가 어떤 입장인지도 거기는 얘기를 잘 모르고 한쪽의 입장만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선뜻 하진 못하지만 이걸 서로 패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패들을 서로 까면은 서로 정말 지저분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굳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있나? 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결국 프런트의 입장에서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전력만 놓고 18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니퍼트보다는 린드블럼이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이긴 했죠. 뭐 물론 추억은 추억인데 뭐 어떻게 보면 두산이 지난해 우승도 놓쳤잖아요. 근데 네. 2016년까지만 해도 니퍼트 선수가 굉장히 에이스 노릇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 새로운 에이스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산도. 그래서 린드블럼 선수로 가지 않았을까. 두산에서 은퇴 제의를 한 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이게 제의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니퍼트 선수가 만약에 팀을 못 찾고 네. 그 현역을 이어가지 못하면 이어갔으면 두산은 은퇴식을 해줄 용의는 있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니퍼트 그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통해서 많은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네. 니퍼트 선수 새 팀을 찾아야 되는데 너 언론 대고 야 나는 너 은퇴식 해주고 싶어라고 하면 그렇죠. 은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제의 정도는 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본인들만 구단과 니퍼트 네. 사이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에이전트만 알고 있는 사실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몇 가지는 알지만 여기서 저희가 카드를 까면 저희가 이 방송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소장과 이 직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뭐 밝혀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저희 입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뭐 논외의 이야기인데 네. 김현수 선수와에 대한 어떤 게 좀 궁금한지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는 해요. 김현수 얘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간 거냐. 그러니까 기자님이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아니, 뭐 가이드라인 선에서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뭐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게 뭐 이게 공식적인 이거는 돈이 없지 않았을까. 어떡하겠나요? 그쵸, 내가 예. 짜장면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갑자기 팬들이 야, 나 탕수육 사좀 못 사줘요. 네, 김현수는 안타깝지만 돈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돈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한 뭐 주제가 많았는데 되게 빨리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요. 빨리 지나주고 그다음에 그냥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마지막에 갖죠. 뭐 팬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좀 얘기해 줘.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두대전님께서 이제 LG에 비슷한 선의 금액을 제시한 구단이 있었나요 하는데 요건 이따가 얘기하죠. 저희가 질문 시간에. 그렇죠. 네. 일단 좀 호흡을 좀 고르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좀 오늘 이것도 어쨌든 미디어잖아요. 미디어에 이렇게 얼굴을 노출되는 게 처음이시라서 되게 긴장을 하시는데 저도 오히려 오늘 되게 긴장하고 천천히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고 물어보시면 이따 까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 시청자 수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3명 보고 있으면 더 떨려요. 방송 잘해. 그러면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지명타자 김재환이냐 좌익수 김재환이냐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선수들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일단 김재환 선수는 붙박이 주전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를 뺄 수는 없어요. 4번 그쵸. 타자로서는 무조건 김재환 선수인데 타격에 예를 들어서 김재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가고 그만큼 해줬던 선수들이 이제 외야에 포진이 되면 지명타자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기존 선수들이 수비만 굉장히 좋고 뭐 타격이 영 아니다 하면 네. 한 자리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대수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재환 선수가 좌익수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기존 선수도 활약이 얼마나 올라오나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 파레디스 선수가 얼마나 해주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한번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파레디스가 코너 외야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 좀 마지막 꼭지로 좀 넘어가면은 새롭게 두산에 합류한 선수들을 좀 모르시는 선수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선수도 있고 이제 기자님이 알고 있는 썰 가지고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좀 있어요. 보면은 최대성, 김도현, 백민기, 유재유, 현도훈 선수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가 자막이 조금 오타가 났거든요. 옛날 이름은 지금 합쳤네요. 현기영, 지금 현도훈. 아이. 현도훈으로 알아주시고 네. 아마 3월인가 개명 신청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네. 3월인가 확정이 나서 지금은 현기영 선수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유니폼에 이럴 때는 아마 현도훈 선수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효주미님이 또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최대성 선수가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하죠. 뭐 네.
159kg를 던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빨리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 지웠습니다. 네. 그 159kg를 던져서 뭐 공식적인 최고 구속을 던졌던 선수기도 하고 네. 고질적으로 제구가 문제였는데 또 부상도 KT에서는 부상 때문에 두 번인가 한 번 또 수술을 받고 같은 부위를 예전과 지금 두 번째 받았는데 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소식에 들으면 네. 뭐 물론 중간중간 제구가 약간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면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60의 공을 내내 일정한 정도 그 하면 지금 오승환 선수랑 같이 이제 그렇죠. 메이저에서 뛰어야겠죠. 직업을 얻고 있겠죠.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만 KT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몸 상태도 이제 아프지도 않고 본인도 지금 의욕이 가득 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잘 해보고 싶다. 결혼도 했던 만큼. 네. 그 최대성 선수가 가방에 막 그 이야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가방에다가 막 뭘 넣고 다닌다. 제가요? 네. 가방이요? 아, 그 제가 들은 거군. 죄송합니다. 제가요? 저기 이제 최대성 선수가 평소에도 어깨와 이 상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야구장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약 10km 정도가 되는 돌을 가방에 넣고 출퇴근을 걸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은 또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이 선수가. 그쵸. 그래서 뭐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결국에는 본인도 좀 뼈저리가 느끼는 게 직구 그리고 포크볼이 통하는 김강률 선수를 보고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좀 올해는 직구와 포크볼을 좀 잘 섞어가면서 두산에서 좀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성 선수 결혼한 그 아내분이 네. 골프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조언을 얻고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운동선수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또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도현 선수도 2차 드래프트로 좀 합류를 했는데 확실히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몰라요. 많은 팬분들이. 네. 근데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1차 캠프 끝나고 2차 캠프로 갔잖아요. 네. 이 말인 뜻은 좀 더 어. 기량을 쌓을 필요가 다듬을 있다라는 필요가. 약간 당장의 1군 경쟁은 아니더라도 좀 많이 가다듬어야 할 선수라고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하 선수의 절친한 절친, 친구로 네. 알려져 있는 유지호 선수가 김현수 선수의 보상 선수로 옆집에서 넘어왔습니다. 좀 평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친구끼리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 네. 아마 이영하 선수처럼 좀 배짱 있는 공을 던지고 굉장히 포텐도 가득하고 1차 지명인가 그렇잖아요, 이 선수가 그렇죠. 또. 그래서 아마 유재호 선수도 아마 아까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꾸준히 싸우면 네. 올해 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호. 싶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쫄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당당하게 자기 생각 잘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아마 배짱도 있고 그런 평가가 LG에서도 좀 아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유재우 선수 선택이 네. 최상이냐는데 제 생각엔 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호 명단을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얼핏 그냥 얘기 흘러나온 걸 네. 봤을 때 유재우 선수 정도면 굉장히 잘 뽑은 게 아닐까. 네. 유지호 선수의 또 다른 이 썰을 들려드리면 굉장히 여유가 있대요. 뭘 하든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뭐 실전 투구든 불펜 투구든 하루 망쳤을 때 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늘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드 자체가 에이씨 내일 잘하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괜히 또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그 전날 경기 생각하고 이러면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격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운드에서 뭐 주워 털려도 막 이제 에이 다음 거 잘 던지지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저는 기대가 되고 어쨌든 투수들은 우리가 좀 비속어로 좀 얘기를 하면은 새 가슴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운드 위에서. 새 가슴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마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문이 많았던 작년과 올해를 계속 달구었던 도대체 백민기가 누군데? 라고 했던 백민기 선수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에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백민기 선수 수비하는 거 타격하는 거 보면은 민병헌 선수의 냄새가 난다고 좀 많은 평을 주었어요. 그래서 백민기 선수가 좀 어떤 선수인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백민기 선수 지명했을 때 네. 딱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네? 네? 누구요? 롯데 담당 그 저희 회사 네. 저희는 한 명씩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뭐 누군데 뭐 좀 의아하다라는 평가 나왔는데
정확한 제 생각에는 아마 백민기 선수 픽은 굉장히 정확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 롯데에서 묶은 선수가 전략적으로 잘 묶어서 이제 네. 뽑을 선수가 없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롯데 팬 그 단장님이 아니고 아이 그만해. 단장님이 아니고 그만요. 정말 그 김태균 코치님. 네, 네. 네. 아, 아까 그 얘기 남아갖고. 네. 김태균 코치님이 롯데 육성 출신인데 그때 백민기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또 일단 그 스프링 캠프에서 수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건 감독님 피셜입니다. 네. 공을 잡는 모습이나 던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그래서 김도현 선수가 2군 캠프에 가는 네. 반면 백민기 선수님 1군 캠프에 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백민기 선수에 대해서 한 명이 지금 보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인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선수면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왜 데리고 가겠어요. 굳이. 근데 그만큼 지금 백민기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그 호주에 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네. 야물딱지게 타격도 잘 친다고. 그 얘기는 네, 많더라고요. 뭐 야무지다고. 야무진 선수가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왔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은 본인 그 궁금해하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본인도 지금 의지가 충만합니다. 한번 그래서 백업 당장에 뭐 주전 경쟁도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비가 괜찮으면 두산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팀인데 수비가 괜찮으면 이제 타격만 좀 올라오면 경쟁도 재밌어 보이는 선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많은 팬들의 이야기가 딱 대다수의 여론이 이런 거였어요. 보상 선수로 데리고 왔는데 제 형편없어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니 네. 그게 김태형 감독님 성격이나 뭐 스타일상 그 약간 오프 더 레코 식으로는 네. 야 별로야라는 얘기를 가끔 해줘요. 근데 백민기 선수 나오자마자 진짜 좋다 그래요. 진짜로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네, 뭐 성적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빨리 수습을 해야지. 그럼 올해 이종석 기자님이 미는 야수 중에 한 명은 백민기 선수인 걸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현도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 굉장히 뭐 기본기 탄탄하고 일단은 한번 진짜 직전감으로 그 네. 스카우트 팀의 얘기를 얘기를 들었어도 이 선수는 진짜 야무지게 공을 던지고 정말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직구에서 정말 딱 꽂히는 맛이 나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한번 현도훈 선수도 한번 5월 달이면 한번 등록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문에 쌓여있던 이지모 선수를 어떻게 두산이 좀 데리고 왔으며 들어왔으며 이지모 선수가 이지모라는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지모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크게 지금 조사를 못했는데 네. 롯데자이언트 출신이고 지금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네. 근데 같이 오늘 아마 그 독립리그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김웅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롯데 선수 중에서 이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지모 형이 정말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대신 이지모 선수도 고질 150km의 공을 던지지만 아시다시피 자들 문제 제구가 참 안 잡히는데 여기 1군 캠프를 갔는데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2군 캠프로 2군 캠프인가 아무튼 그 잔류조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지모 선수를 보려면은 현도훈 선수가 개인적으로 저는 더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볼 것 같고 네. 이지모 선수도 아마 가다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포장을 빨리 하면. 네. 이게 근데 참 희한한 게 두산 베어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우한 파이어볼러를 좀 수집하다시피 하는 성향이 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오만으로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김강률이 터졌으니까 묵혀놓으면 우한 파이어볼러는 우린 터트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지 뭐 코치진에서 좀 나온 얘기가 좀 있을까요? 뭐 김강률 선수에 대한 성공 사례도 있고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어쨌든. 네. 네. 안 모을 이유가 없어요. 뭐 코치진 의견은 아닌데 제 네. 생각에는 안 모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터지면 대박이에요. 진짜 네. 김강률 선수 마무리 바로 됐잖아요. 네. 그 옛날 제가 최근에 뭐 봤는데 스카우팅 리포트 옛날 걸 보면 네. 김강률 선수가 메인 페이지에 없어요. 뒤쪽에 조그만한 네. 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뭐 제구가 고질적으로 문제고 그게 문제다. 뭐 2015년에 잠깐 또 부상 때문에 제구가 잡혔지만 또 안 나오니까 정보가 안 쌓이고 뭐 심지어 유리몸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굉장히 튼튼한 선수고 어떤 그런 평가가 붙은 선수인데 터졌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아마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이지 않았을까. 뭐 김병준 선수의 성공 사례도 있고 본인도 조언, 뭐 김병준 선수 내가 어떻게 감히 조언을 해주겠냐 싶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잡았냐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두 번은 또 터지지 않을까요? 여기 수많은 파이어볼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조금 잡았다가 그 바로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많이 준비는 했어요. 오늘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미지 파일도 만들고 기자님이랑 주말 내내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좋겠네,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네, 어쩌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딱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현호 선수 얘기입니다. 아, 이현호 선수가 호주 스프링 캠프에 늦게 갔어요. 네. 뭐 13, 이게 1월 30일인가 출국을 했는데 이제 이현호 선수는 13일에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얘기를 들어보니까 떠나기 직전에 팔꿈치가 살짝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상해서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때 어제 지나가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네. 팔꿈치 괜찮냐 했더니 뭐 지금은 뭐 크게 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2군 캠프 그러니까 2차 스프링 2차. 캠프 간 거고 아마 이제 그래서 선발대에서 제외됐고 네, 본인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냥 좀 아파가지고 네. 천천히 갔다고. 이현우의 투구 폼의 변화는 글쎄요. 이거는 뭐 그것도 물어봤어요. 네. 투구 폼 얘기가 종종 보이길래 2016년인가 3쿼터를 네. 살짝 했다가 다시 이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구폼 변화 뭐 작년 본인은 뭐 그런 핑계는 안 되는데 아마 이번 마무리 캠프부터 다 싹 다 고쳤다고 모두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친했던 선수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렇죠. 뭐 예. 같이 한 방사를 했던 고은준 선수 나가고 2군이 대거 정리됐는데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더 이상 유망주만 안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왜냐면 계속 좋은 유망주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미지 깎아먹어서 퇴출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진야곱 선수 얘기했군요. 예. 네. 그분의 한번- 얘기는 네. 홍영현 선수도 같이 나갔고 네. 안규영 안규영 선수는 선수도- 지금 오늘 발표가 났는데 일단 그 독립리그 구단에 합격을 해서 오.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은 몸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안규영 선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2군 성적이 워낙 좋았어요. 2군에서도 워낙 좋은 성적. 그래서 아마 프로 다시 오면 또 잘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박지국 선수 얘기를 지난 경기 때 제가 좀 해드렸었는데 팔꿈치와 이제 그 팔 각도를 굉장히 좀 내렸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호주 캠프 때 거의 이제 언더스로우에 가깝게 좀 이강철 코치가 만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습 경기랑 청백전 거치면서 다시 올렸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철 코치의 최종 목표는 박시국을 거의 언더스로우화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2차 캠프 때 다시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이제 항상 불안한 거는 두산 팬들은 변진수 선수가 체인지업을 장착을 하다가 밸런스가 무너졌던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코치진과 함께 하니까 근데 지금 박지국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입단 당시보다는 내렸는데 네. 그 2월 아마 박지국 선수가 입단하고서 바로 못 올라왔어요. 김명신 네. 선수가 포함된 반면 박지국 선수는 2군에 있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약간 팔을 내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두산 팀 사정상 올라왔고 던졌는데 이제 다시 좀 지금은 좀 올린 상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으로 가지 않을까 또 언더가 아니라 아예 지금 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제가 끝나고 이제 적어가서 그거를 또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드릴지도 정해보고 저희 그럼 다음 방송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뭐 이거 방송 아니에요 아직? 그냥 좀- 정수빈 선수 올해 말 저녁인데 언제가 좋을까요, 저희? 하나씩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9월입니다. 정수빈 네. 선수는. 예, 그리고 그 응원가에 대해서는 예,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번 바뀌지 않았나요? 그때 허경민 선수 아닌데 그 박세혁 선수 바뀌고 박건우 선수 바뀌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정수빈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죠. 경찰서에 있지 않고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네, 변진수 경찰청 네 그쵸 그 얘기한 거죠. 예. 에이, 경찰서. 저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아니요, 팀 지금 컬러 나타내지 마. 이씨.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 잘 나갔어요. 잘. 아씨. 어제 아시아나항공 타고 잘 나갔습니다. 놀래라. 경찰서 이런 거 약간 좀 네,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신성현 선수를 좀 많이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직캠이라든지 호주 현지에 갔다 온 선수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성현 선수가 산무로 좀 북박이로 좀 자리를 잡을 용도로 좀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신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포텐 자체는 워낙 네.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 팀 옮기고, 근데 신성현 선수가 굉장히 샤이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초반 같은 경우는 적응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녹아들어서 선수들이랑 잘 하는데 신성현 선수도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두산 안에 있어서. 근데 이제 허경민이라는 수비가 단단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글쎄요. 근데 지금 3루랑 1루 경쟁이 1루야 뭐 오재일 선수가 굉장히 있긴 한데 올해 그 입대를 하려다가 못한 그 김민혁 선수가 아, 그렇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김민혁 선수는 지금 타격에 있어서는 정말 기대가 엄청 많은 선수기 때문에 신성현 선수랑 김민혁 선수 둘 다 비슷한 롤이에요. 지금 우타 거포라는 두 선수 경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